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선진 개벽을 열다. 계속해서 구인선진의 활동이 교단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인 기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일 법인 기도를 이렇게 내가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구인 선지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원불교 초기에 성사된 법인 성사가 이렇게 원불교 2세기를 열어가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실현시켜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예, 우선 정신을 따져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하나는 무아의 실천. 예, 나를 놓고 나를 넘어서는 네. 세속적인 나에서 종교적인 나, 나만을 위한 듯이 이타적인 나를 실현해 나가는 네. 그 우리가 부처님을 그 이론상으로 모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론상이 테두리가 터진 거거든요. 이 갇혀 있는 거로 툭 터지는 그런 나가 깨달음이 나가 되겠죠. 결국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두 번째는 본공의 실천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그 법인기도 100주년인데 네. 그간의 이 100주년에 당하는 일들을 해온 거예요. 예컨대 저축조합 운동도 했었고, 네. 또 기도 운동도 계속 해왔었고,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제 50년대, 60년대 공부한 사람들인데, 원불교 학생의 대개 1세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학에 왔더니 학생회장 출신이 15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아, 이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서로를 소중하고 귀하게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뭘 했는가 하면 교화 현장, 정려 교무님들이 일궈놓은 교화 터전, 좋은 교화 텃밭에서 이제 남자 교무들이 옛날도 계셨지만은 네. 대거 나가는 게 저희들 때예요. 그분들이 결국 교화의 성공도 거두고 그러면서 조합운동을 네. 새로 하는 모습을 네. 보면서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거든요. 구인선진들께서 죽을 각오로, 나도 돈도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죽을 각오로 공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그 터가 잘 열리면 교화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뛰어나갔던 겁니다. 유학 1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원불교 교단 전체로 봐서 이 구인선진께서 보여주신 이신선지, 그럽니다. 몸으로서 먼저 네. 몸을 네. 보여주신 이신선지의 교훈이 맥맥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원불교 교단 그 성립하는 동안 영산에서 대종사님을 중심으로 예. 구인 선지님들이 전개한 조합 운동이 교단 설립을 위한 정신적,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거였나?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물론 우선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죠. 경제적 토대도 필요하죠. 네. 그리고 나서 종교적인 분위기, 이타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거듭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한 게 대종사님께서, 물론 그때가 그 3.1 운동 당대니까 네네네. 관변이 심히 괴롭혔거든요. 오라 가라 그랬었고. 그러니까 주석처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부안 변산을 옮기죠. 그리고 거기서 하신 게 뭔가 하면 그 교화의 틀을 이렇게 널리 이렇게 펴나가는 네. 작업.
그러면서 원불교적인 훈련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리 강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단계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세 가지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신봉정신, 네. 단결정신, 그다음 봉공정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성가 속에서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 세 네. 가지를 신성, 단결, 봉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정신이 옛날 대종사님은 저신저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뼛속에다가 새겨 넣는 것을 저신저골 그럽니다. 그렇게 철저한 창립 정신을 교단이 함께 가지게 했던 게 아닌가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인의 생각도 좋지만은 네. 단체로 모아놓으면 개인의 생각만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모이면 훨씬 지혜롭고 건전하고 그리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네. 이걸 일러서 진리나 법이 살아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진리나 법이 살아있는 그 전통을 구인선지들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영산성지의 3대 사업이라고 하는 이 저축조합, 방언공사, 법인기도 이걸 통해서 진리와 법이 살아있는 또 그런 교단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이 3대 사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구인 선지님들이 이렇게 거진 출진과 전무 출신으로 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좀 거진 출진의 삶을 선택을 하셨나요? 그 1920년 그러니까 원기로 봐서 5년쯤 되시면 이미 40세가 넘는 어른들이 네. 계십니다. 네. 그러잖아요. 네. 그리 하다 보니까 가솔들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분이 거진 출진으로 남으시고 최대한으로 해서 6분이 전무 출신으로 그러니까 제가 생활은 거진 출진 네, 그럽니다. 네. 그리고 출가 교역자가 되는 길은 전무 출신 네. 그러죠. 지금 우리가 교무라 부르는 그 전무 출신의 6분이 출가를 하시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수확이 네.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분은 거진 출진의 삶을 선택을 하시고 어쩔 수 네. 없는 상황 속에서 또 6분은 전무 출신의 삶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길을 걷게 되시는데 또 공부와 사업 그 양방면으로 또 이분들이 그 거진 출신과 전무 출신의 관계없이 또 역할들을 굉장히 크게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희들이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기억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거진 출신이냐 전무 출신이냐 그러니까 출가냐 제가 생활이냐 제가 교도 생활이냐 네. 이걸 따지는 것은 자기 선택이죠. 네. 예를 들면 교무 생활을 하니까 훌륭하다가 아닙니다. 그 삶을 확실히 잘 살아나갈 때 아, 저분이 교무였구나. 그러니까 더욱 돋보인다고 네.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그건 자기 길이거든요. 그 자기 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자기한테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정산종사님의 경우는 할아버님이 이제 열반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정산종사님은 전무 출신 하세요. 네. 아우 대신 주산 송도성 종사님이 15살 먹어서 제가 출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스님들도 계시고 당신 그 대종사님과 제자들도 계시는 네. 가운데서 아니 15살 먹은 게 뭘 알아서 출가를 해. 그런데 거기다가 한문으로 떡 씁니다. 헌신영부하고 허신사계하야. 그러니까 이 몸은 이 마음은 스승님께 네. 바치고
몸은 세상에다가 바쳐서 영원토록 쉬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써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는 거죠. 15살에요. 예. 이제 두 분이 출가를 하시고 나니까 아버님 되시는 송벽조, 우리가 대희사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벽조 대희사께서 아버님 열반을 딱 보시고 나도 그리고 나서시죠. 그래서 삼부자가 다 같이 전부추신으로 나서시게 됩니다. 네. 그때 공중생활은 곤궁하기 짝이 없지만 그런데 미래를 보는 그 활달한 눈 그리고 스승님이 이렇게 힘차게 지도해 주시는 모습 이런 것이 굉장히 든든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때였으면 바로 했을 거예요. 제가와 출가가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그냥 공부를 잘 하는 그렇죠. 것으로 각자의 예. 역할을 해가게 하는 예. 거네요. 예. 네. 구인 선지님 이렇게 가운데 가장 먼저 열반하신 분이 또 오산 박세철 선지님이시고 그 뒤로 1926년에 가셨으니까요. 네. 그 뒤로 이제 삼산 김기천 선지님, 예. 팔산 김광선 선지님께서 차례차례 열반을 하시는데 예. 이렇게 제자의 열반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대종사님의 좀 심정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거든요. 그 박세철 종사님께서는 전무추신을 하셨는데 그 득병을 하셔가지고 1926년에 가셨으니까 1924년 익산에서 창립총회를 열게 되죠. 어떻게 해서 그리 되는가 하면 일제는 1910년 무단 정치를 시작합니다. 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신불기, 신도, 불교, 기독교는 공인 종교라고 그래서 문부성에서 우리 같으면 교육부에서 네.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종교는 종교 유사단체입니다. 종교단체 비슷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천도교, 뭐 유교, 뭐 원불교, 뭐 간 모든 이 종교는 존재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법무성 경찰국에서 단속합니다. 일본말로 도리시마리 그러는데 꼼짝 못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하로 숨었죠. 네. 그 속에서 3.1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정책을 바꿉니다. 슬슬 터져가면서 얼리고 양 먹이는 네. 것 같이 이렇게 터져가면서 거기 나오는 것을 전부 잡아들이기도 하고 훈도시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문화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문화 통치는 극소수지만은 모임이라든지 이 결사 일부를 허용을 합니다. 관에다가 신고를 하면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보천교 같은 데도 네. 세상에 네. 나오게 됐죠. 네. 무국도도 나오게 됐죠. 원불교는 당시 이름이 불법연구회인데 1924년에 익산 보강사에서 창립총회를 엽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회주가 되시고 그리고 추산 서중한 선생님이 회장이거든요. 근데 이 회장된 어른이 한의사로서 의사로서 엄청난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지방에서 존경을 받고 네. 있는 어른이에요. 네. 이 어른이 3천 수백 평을 현재 원불교 익산 총부 거기를 내주신 거예요. 네. 이게 씨앗이 돼가지고 그 해에 총부를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1926년 열반하셨으니까 바로 열반하신 그러니까요. 거죠. 그런데 영광에는 군청이 타버리고 면사무소가 타버리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예요. 네. 특히 그래서 오산 박세철 종사님 자료는 참 드뭅니다.
그리고 김기천 종사님은 1935년에 열반하시는데 부산 교화의 터전을 여신 네. 어른입니다. 진리라는 수행 같은 게 깊으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저러는 도통하셨어 그렇게 네. 그 다들 얘기했던가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진리서라는 걸 들으시고 아 여의주를 먹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속이 후련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견성인가를 네. 주셨거든요.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교문을 시키는데 저 삼산용사님의 철자집이라고 하는 네. 네. 그걸 가지고 가르쳤어요. 인생 세간의 부지 도학이면 미면 낙돈이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도학을 알지 못하면 악도를 면하기 뭐 어렵나니라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삼산용사님이 그 깊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삼산용사님의 외손주가 정기원 교무님입니다. 네. 구산. 네. 그런데 육산 박동국 그 종사님의 외손주는 김현국 교무님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후예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교단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공사를 하고 사는 겁니다. 1939년이죠 아마 팔산 김광선 종사님께서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낙루를 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멸이란 게 없는 거 아니냐 심성에 있어서는. 그러나 20여 년간을 우리가 이렇게 깊은 인연을 가지고 이렇게 교단 이루고 나서도 20년간이나 이렇게 정이 들었으니까 내가 차마 그 아쉬움을 떨치버리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죠. 네. 그런데 그 팔산종사님 댁에는 후예들이 전부 출신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종사님께서는 그냥 뭐든지 완벽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열반에 또 마음 아파하시고 하는 것들이 또 인간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예화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제 이산 이순순 선지님께서는 이제 거진 출진의 삶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네. 대종사님과의 그 대화 기록이 대종경에도 실려 있는데 거진 출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예. 아마 그 연세 드신 그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오? 하고 물어보니까 이순순 이산종사님께서 마음 안정을 주장하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내정정 외정정이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네. 정정이 고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과 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일 때 네. 세상 일을 할 때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주의하라. 그리고 주변이 조용할 때는 염불좌선을 통해서 마음을 딱 제대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도 그 제가 교도들 생활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불교 교리의 또 가장 큰 특징이 이게 몸을 가만히 둘 때만이 아니라 몸을 그렇죠. 쓰고 활용할 무시선. 때 하는 공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같이 실려 있는 것 같고 또 일산 이재철 선지님은 대종사님과 동갑이잖아요.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단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외교가로서 큰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 또 대종사님과 같은 해에 열반을 하셨어요. 특별한 인연이죠. 네.
대종사님과 같은 해에 탄생하셔서 열반을 같은 해에 하셨단 말씀이죠. 네. 짧은 생에 두 분 다 아쉽게 짝이 없는데 이 두 분도 그 각별한 바가 있으셨어요. 대외적으로는 일산종사님이 교단의 신원서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마침 엊그제 그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일산 이재철 종사 추모문집 네. 이 어른은 설교는 잘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주 이렇게 환하게 잘 생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담을 하면 네. 누구든지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친화력이 엄청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광의 유허일 선생님 같은 그 학자들을 입도도 시키고 네. 그런데 사실은 대외적인 일을 다 맡기시기도 했지만은 대종사님께서 내가 깨달은 게 도대체 옛날 사람은 왜 이걸 못 깨달았을까 하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때 몽중에 꿈속에서 금강경이라는 걸 들으시고는 네. 그걸 구해오도록 하셨는데 그때 일산종사님께서 불갑사를 가셨어요. 불갑사에서 사실은 금강경을 그 이전에 각판을 해뒀습니다. 3번 가셨대요. 네. 그래서 가서 그걸 찍어서 그렇게 매가지고 가지고 오셨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와 같은 이 깨달음을 얻으셨구나. 네. 내가 발심으로부터서 도를 얻은 과정으로 보나 도의 내용으로 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연원이시다. 큰 스승이시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불법 연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구비에 구인 선진들의 모습이 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구인 선지님들 중에도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은 대종사님의 친형제이신 이제 육산 박동국 선지님인데요. 이 6.25 한국전쟁 중에 이제 안타깝게 열반을 하셨는데 또 동생으로서 좀 대종사님께 어떤 힘이 되어드렸을까 하는 부분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대가 커시기 전에 부친은 열반을 하셨고 네. 모친은 그 후에까지 생존해 계셨거든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공가를 열어놓고 익산 총부를 열어놓고 공중생활을 하시니까 늘 미안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우인 육산종사님을 불러서 참 미안한데 너가 어머님을 받들어다오. 이것도 또한 네. 공중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공과 사를 아울러 보는 그런 네. 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6.25 한국 그 전쟁 때 어쩌자고 영광에 계시던 육산종사님께서 피살을 당하셨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민족적인 비극이죠. 네. 그런데 당시 그 중앙총부, 익산의 중앙총부는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호남 본부가 거기였으니까. 근데 그때 정산종사님께서 종법사 네. 시절에 일체 다른 데로 피난하지 말라. 죽더라도 여기서 사수하자. 그리고 사수를 하면서 그네들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당신들 하실 일만 쭉 하셨다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 자선하시고 낮에 일하시고 저녁에 연불 같은 거 하시고 네. 그렇게 쭉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안 다치셨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오래 사실 많은 분들이 먼저 가시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네요. 굉장히 효성스러우셨다고 그럽니다.
육산종사님은. 그러니까 아마 대종사님께서는 또 동생이 예. 그 집안 일을 또 다 돌봐주기 때문에 더 예. 편하게 공중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일상이 흔들리는 그런 중앙총부 일상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중심을 예. 굳건하게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원기 28년에 대종사님 열반 후에 종법사위에 오른 이제 정산종사님 덕분인데 아마 탁월한 지도력이 또 있으셨던 그러죠. 것 같아요. 원불교 사상 체제 정립과 또 교리 실천 체제 확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예. 그 일제 말기 1943년에 종법사에 오르시죠. 그때 일본에서는 교단을 깨버리려고 네. 1936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대종사님을 방문한 계기가 돼가지고 주재소를 총부 안에다가 세워요. 경찰서를 종교가 안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인 형사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법회를 보실 때나 어쩔 때나 꼭 같이 당신 제자나 그 형사나 꼭 같이 보시고 챙기고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양반이 회심과 발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가 돼가지고 일제가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언제 시찰이 나오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걸 가만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단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셨다거든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아버님께서 송벽조 대의사께서 1939년에 천황 모독 사건을 일으킵니다. 투사를 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한제가 들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는데 연호가 뭐요? 소화? 불탈하는 거요? 빨리 연호 받고 그리고 조선 총독 빨리 바꾸라. 원래 자고로 정치를 잘못할 때 천벌을 내리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투사를 하셨는데 이름이 무기명으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마령 당시에 교무님이셨어요. 그런데 붓으로 탁 썼으니까는 시회를 깜짝 시회를 열어가지고 와서 시 한 수씩 쓰시오. 그러니까 구산 대의사 송벽조 대의사께서도 가서 써냈다가 필체로. 딱 필체 대조하고 잡혀갖고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고생하셨으니까 정산종사님도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민족이 다른 민족을 범해서도 안 되고 다른 민족이 당해서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고 총부를 자주 비셨어요. 왜 비셨는가 하면 경찰들이 계속 오니까 정법사님께서 어디 가셨습니다. 지방에 가가지고 앞으로 얼마 가지 못한다. 저런 단말마 같은 저런 상황으로 얼마 가지 못하니까 마음 흐트리지 말고 생활 잘하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격려를 하십니다. 사실은 정산종사님께서 부산에서 대전으로 올라오시는 기차 속에서 해방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지방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 건국론이라고 하는 건국 강요, 다시 말해서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남북이 아니라 좌우 모두가 하나 돼가지고 건국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로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족 대단결까지 이 세 가지는 남북 공동선언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정산 용사님께서 엄청난 선견지명을 갖고 계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문이 출중하게 딱 갖춰졌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생전에 이 원불교 교전, 그 속에는 정전과 대종경이 있잖아요. 정전을 현대에 맞게 일제시대에 썼던 용어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네. 맞추는 작업. 대종경을 대종사님 말씀을 전부 받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작업을 하시다가 1962년 원기로 47년에 열반을 하시는데 그 해에 대산종사님이 종법사에 오르셔가지고 바로 원불교 교전을 내시죠. 네. 우리가 받들고 있는 네. 교전이 이 당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예전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리고 원각가라든지 깨달음의 노래 같은 게 참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는 학문과 그리고 이 음률이라 할까 이 풍류라 할까 이걸 가득 들어있는 어른입니다. 제가 2000년에 네. 2000년에 정산종사님 탄생 100주년에 안병욱 선생님을 찾아갔더랬어요. 갔더니 심월상조라고 정산종사님이 쓰신 엽서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만요.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미국 다녀오시니까 정산종사님 열반을 하셨는데 그때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글을 쓰신 게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얼굴. 어떻게 수행을 하셨으면 저렇게 정금옥석의 저런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으셨을까. 그렇게 안병욱 선생님께서 수필을 쓰셨거든요. 그걸 읽으면 찡 해옵니다, 가슴이. 예. 그런 어른을 스승으로 받들고 사는 어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그러니까요. 저희들은 지금 만나볼 수 없어가지고 정말 구인 선지님들 한 분 한 분이 각각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또 필요한 손길을 다 이렇게 닿게 해주셨는데 구인 선지님들 업적에 관한 기록을 좀 법문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잖아요. 법문에 나타난 구인 선지님들의 업적 뭐 이런 거 어떤 것들이 예. 좀 있을까요? 사실은 원불교 교사에도 나타나지만은 대종사님의 법문인 그 대종경의 서품 속에 잘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정산종사님의 정산종사 법어에도 나타나고요. 대산종사 법어를 한 구절 제가 여기다가 오려왔습니다. 네. 구인 선진들께서는 공을 위해 살을 버리고 법을 위해 몸을 잇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법인성사의 이적을 보여주셨나니 이렇게 서두를 빼고 나서 스승에게는 두 마음이 없는 신봉정신을 동지에게는 두 마음이 없는 단결정신을 인류에게는 두 마음 없는 봉공정신을 바친 분들이라 우리 모두는 구인 선진들께서 보여주신 이 법인 정신을 널리 선양하는 데 힘써야 하나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맹맥히 흘러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구인 선지님들의 그런 신봉정신, 단결정신, 봉공정신이 결국에는 뭐 이소성대 일심합력, 그러죠.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예. 상징이 되고 있고 또 그것들이 전무 출신 정신으로도 사실 이렇게 계승이 되면서 교단사 구석구석에 또 많은 영향을 또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당 한쪽을 쓴다는 것을 세계의 한쪽을 정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 네. 그게 봉공정신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사는데 제가 그동안 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원대 초대 총장님 저 고의 논문집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국대 학장을 지낸 포강 김영수 박사의 이 문집도 만들고 네. 그래서 아마 한 학회 문집까지 합해서 학회지까지 합해서 1,500권 만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2권, 3권 만들 때는 나무 일이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쭉 하면서 일을 쭉 하다가 보니까 나무 일이 아니라 이게 내 일인 거예요. 저는 30년간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연구년을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학 때마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책 편집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책 편집하는 일은 내 일이다 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종사님 탄생 100주년 때 1991년 네. 그때 만든 인류 문명과 원불교 사상 이런 건 2,000페이지가량 돼요. 이 초토머니 만들어 놓고 하니까 자신이 생겨요. 네. 그 외국어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도 역시 구인 선진들 얘기를 담아낼 수밖에 없죠. 1984년 한국 근대종교 사상사를 만들면서 2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근대를 언제로 설정할 것인가. 네. 그쵸. 1860년 동학이 개창할 때를 우리가 자르자. 그래서 근대로 보고 여기에 뭘 담을 거냐. 한국 유교, 불교, 도교부터 시작해서 고유신앙까지 다 담고 그리스도교, 천주교, 기독교 담고 그리고 신종교 담고 그리고 원불교항을 따로 만들어가고 담았습니다. 처음으로 담은 거예요. 네. 그때 담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도 돼야 네? 옆에서 어른들이 밖에 어른들이 그럽니다. 당연히 되죠. 잘하십시오. 그리고 협조를 해줘가지고 도톰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창립 정신의 계승이라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정말 창립 정신의 계승이 아닌 것이 사실 원불교 100년 역사에 없는데 네,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또 그 창립 정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렇죠. 정말 기꺼이 기쁘게 네. 행복하게 아, 그럼요. 네,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 2016년 원불교 네. 100주년 때 이제 구인 선지님들의 법훈 서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선지님들께서 걸어오신 역사를 저희가 잘 기억을 하고 또 그거를 예우를 잘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또 한 역할이겠죠. 그러죠. 2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일찍 열반하신 분들은 위가 없으세요. 보통 교도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죠? 네. 전무 출신 중에도 보통 전무 출신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대봉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출중해서 종사도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진을 적정적으로 모시면서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네. 인류를 새롭게 외치면서 항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본 정신이 약한 거 아닌가. 아마 경산 종법사님이나 자산 상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9분 모두를 종사위로 추전해 올렸습니다. 네. 이게 하나고 다음 하나는 개벽을 열다. 네. 지금 그 주제가 하고 되는 있는, 거. 네네. 그래서 9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애를 밝히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네. 제가 그쪽 편집회의에 들어가가지고 9분만 밝혀서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9분만 하면 책이 너무 소홀한 감이 있어. 그러니 2가지를 합시다. 하나는 소태선 대종사와 구인선이라는 걸 하나 네. 보고 매산 네. 김성철 교무님께서 네, 네, 그때 네. 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네, 그거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연표라든지 사진 작업이라는 그걸 해서 좀 책을 보름 있게 도톰히 해서 우리가 더 잡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모두가 오케이 했습니다.
동시에 매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그 소태산 대종사님과 구인선진 그것은 일산이 쓰셔. 그래서 제가 쓰게 됐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연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사님이 그때 그렇게 또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발표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제일 하이라이트 또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습니다. 1991년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까지는 원불교 그러면 대종사, 대종사라면 원불교. 그래서 인물 연구가 별로 없었어요. 네. 교리 해석에 참 노력을 많이 했죠. 그게 딱 끝나고 나서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이제 정산 종사님부터 연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네. 정산 종사님의 관계는 정산 종사의 네. 사상이라는 네. 책을 하나 내고 네. 10년간 네. 그 정산 종사 탄생 100주년 때는 학술 편찬 분과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여러 책을 냈어요. 건국론을 냈더니 고려대학교 강만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한국의 역사 위에서 건국론은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지난 역사를 통해서 또 지금을 다시 좀 되돌아보고 다시 상기하고 또 지금 시대에 다시 살려내야 될 정신을 들여다보는 일이 저희에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좀 점점 종교에 많이 멀어져 가고 그러죠. 있고 또 교화도 사실 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사실 옛날 초기 교단을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더 어렵고 열악한 그럼요. 환경이었을 것 같거든요. 좀 이런 구인 선지님들의 이런 생애와 사상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이 시대에 다시 배우고 이 시대에 다시 계승해 가야 될까요? 예,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바른 삶을 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대산종사님 그걸 개진 운동을 하자 그러셨거든요. 네. 진실하게 바꾸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도 바른 스승 만나고 바른 동지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저같이 공부가 안 된 사람도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동지들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논문도 많이 쓰게 되고 네. 연구도 많이 하시게 연구도 되고. 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특히 지역학 쪽으로 연구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가 지역사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런데 앞으로도 훌륭한 제자 하나를 만나면 스승의 역할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제자가 교수들이 돼가지고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각박한 세상이니까 더 열심히 살고 더 바르게 살고 더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만 잘 살면 안 되고 이웃 종교들과도 울도 트고 살아야 합니다. 네. 타 종교가 아니라 이웃 종교입니다. 붙여서 써야 해요. 그것도. 네. 왜냐하면 격으로 만나거든요. 그 레벨로 만나 보면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구인 선진이지만은 이러한 훌륭한 어른들, 네. 서구 종교에서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세인트로 받들릴 만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항상 지자본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교리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원불교 2세기를 좀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면서 소태산 대종사님은 물론이고 그 원불교 창립에 정말 기초가 돼주신 그 구인 선지님들의 정신을 저희들이 잘 이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교무님 함께 이렇게 자리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제시대에 교화를 하셨잖아요. 제도 사업을 주로 일제시대에 하셨는데 나라도 없고 전쟁에 휘말리고 네. 이런 착취당하는 민중을 향해서 대종사님께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중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우리 민족은 어변성룡이다. 네. 고기가 변해서 이제 용이 되는 시기에 너희들이 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지금 어렵지만 금강산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금강같이 우리가 맑히면 세계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 그러니 우리 여기 있다는 자신을 갖고 세상에 내보일 수 있도록 그 금강산의 주인들이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보면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10위권 쪽에 속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질 거 없다고 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창립정신으로 우리 구인 선진들이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네. 우리가 산다고 하면 종교가의 가르침은 아직도 역력히 살아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어요? 창립 정신으로 구인 선진이 세상을 산 것처럼이라는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깊이 새겨지고요. 또 아까 착취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하는 부분은 결국에 시대 정신, 이 시대에 맞는 정신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의식 또 그런 이야기거리로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 원불교 교단 초기 창립을 위해 일심 합력과 봉공 정신을 보여주신 구인 선진의 삶과 공덕을 양현수 교무님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교무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원불교 100주년의 구인 선진의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소태산 대종사와 구인 선진을 발표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 구인 선진의 삶과 공덕을 전해주신 교무님, 교수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WBS 스페셜 원불교 구인 선진 개벽을 열다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초기 교단을 함께 해준 선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